자, 강의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몇백 조회수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취미로 하는 칼툰 칼리지 면역학 강좌. 자, 면역학 강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 칼툰 칼리지 면역학 책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죠. 뭐 그걸 홍보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앞으로 그 전에 나왔던 책들을 가지고 보면서 제 뭐 세포생물학이나 생화학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책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반응은 거의 없지만 기운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었죠. 곱창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 땡겨가지고 술 마시러 나갔던 것 같은데, 자, 그 곱창 우리 소장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음식물 및 외부의 항원들도 많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항원이 우리 피부나 우리 점막, 호흡기 뭐 이런 쪽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소장, 이 점막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자, 점막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까? 점막이라고 하면은 언뜻 호흡기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위장관, gastrointestinal tract, 그죠? 여기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까지, 뒤에까지, 입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연결된 관을 GI 트랙트라고 하죠. GI, gastrointestinal tract.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기 위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 안쪽도 모두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항원이 위장관 점막보다 훨씬 많이 침입하지만 이쪽으로 사실 많이 들어오지만 공기 중에 에어본,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항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된 위장관 점막의 면역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되어 있대요.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소장 내부의 항원은 마이크로폴드 에피텔리얼 셀, 보시면은 그냥 에피텔리얼 셀이 있고, 여기 보시면 자, 마이크로폴드 에피텔리얼 셀이 있죠. 모양이 약간 다르죠. 마이크로폴드 에피텔리얼 셀에 의해 소장 점막에 존재하는 파이러스 패치, 여기 패치, 파이러스 패치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파이러스 패치, 여기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트랜스사이토시스, 이게 뭐 세포 관통, 세포 안으로 뭘 들어오는 걸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세포 밖으로 내뱉는 것을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하죠. 트랜스사이토시스는 세포를 관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 들어왔다가 바깥쪽으로 엑소사이토시스로 다시 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트랜스사이토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장 이 상피세포인데 여기 이제 그 내용물들이 여러 가지 소화된 뭐 영양분들이 이렇게 곤죽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거죠. 아직 대장으로 가진 않았으니까 똥은 아니에요. 곤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 항원들이 여기 파이러스 패치라는 데 있는 요 마이크로폴드 에피텔리얼 셀을 통해서 요 세포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트랜스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이동한다. 자, 여기가 SED, 서브 에피텔리얼 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표현한 부분, 이 부분. 여기 덴드라이틱 셀, 여기 덴드라이틱 셀이 있어요. 여기 수지상 세포가 있어요. 수지상 세포 나중에 뭐 별도의 챕터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어쨌든 수지상 세포라는 게 있다. 이건 항원 제시 세포죠. 수지상 세포는 마크로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덴드라이틱 셀도 항원을 자기가 삼켰다가 잘게 부셔가지고 펩타이드로 만들어서 자기 세포 표면에 MHC와 같이 진열하는 그러한 항원 제시 세포죠. 그래서 SED 여기 존재하는 덴드라이틱 셀이 항원을 요 근처에 있는 T 헬퍼 셀에게 제시해서 이런 항원이 들어온 놈이 침입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원 항체 복합체가 인근 림프절에서 생성되어서 항원 항체 복합체가 생성되죠. 그래서 혈류나 림프에게 의해서 저미널 센터 폴리큘러 덴드라이틱 셀에게 저장된다. 자, 항원 항체 복합체가 여기 생성됐죠. 그래서 이번 저미널 센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성숙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폴리큘러 덴드라이틱 셀, 이 덴드라이틱 셀이 항원을 제시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B셀은 저미널 센터에서 폴리큘러 덴드라이틱 셀에게서 항원 정보를 제공받고, 여기 보시면 B셀 표면에 이 항체 BCR이 있어요. 요 까만색으로 칠한 항원이 들어오면은 요 폴리큘러 덴드라이틱 셀이 정보를 주고, 또한 T 헬퍼 셀이 도움을 줘서 여러 가지 B셀을 성장하게 해주는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분비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B셀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활성화되어서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이제
항원 제시세포라든가 B셀, T셀, 덴드라이틱 셀 같은 건 나중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러한 면역 시스템이 우리 소장 상피에 존재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미널 센터 나중에 B셀이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을 파이어스 패치라고 한다. 어쨌든 이게 림프절이죠. 림프절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절, 밖으로 나오는 림프액이 나오는 그런 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B셀이 이 장에서 항원 정보를 획득해서 면역 세포들이 림프절은 일종의 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도 얻고 그러는 이제 면역 세포들의 일종의 사랑방 같은 곳이죠. 이쪽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이번엔 호흡기의 전망 면역계를 볼까요? 우리 호흡기 머리를 반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비강, 여기 비인두, 여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런 조직. 호흡기에 존재하는 전망 면역계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NALT, Nasal Associated Lymphoid Tissue, 비강 연관 림프 조직이다. 요쯤에 존재한다고 해요. 앞페이지에서 알아본 소장의 파이어스 패치와 유사하게 앞페이지에 소장의 파이어스 패치 있었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 파이어스 패치라고 그래요. 특정 부분에 저런 존재가 항원이 들어오는 그런 패스가 있는 이러한 마이크로폴드 에피데리얼 셀이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비슷한 패치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이크로폴드 에피데리얼 셀이 있죠. 소장의 파이어스 패치와 유사하게 항원을 인식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NALT의 위치는 비강, 콧구멍 안쪽 그리고 비인두 요 사이에 존재해요. 자, 네이살 어소시에이트 림포이드 티슈. 여기 보시면 이쪽이 파랗게 칠한 이쪽이 콧구멍 안쪽으로 이제 에어가 플로우하는 쪽이죠. 콧구멍을 통해서 비강으로 항원이 들어오면은 비강 내강 네이살 루멘. 여기 보면 요 항원들이 역시 트랜스사이토시스 마이크로 에피델리얼 셀의 트랜스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역시 여기 덴드라이틱 셀 그리고 B셀 이런 것들이 정보를 얻게 되죠. 여기 T셀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다시 이 항원 정보를 B셀에게 알려주고 B셀이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NALT에서도 소장이 파이어스 패치에 본 것과 유사하게 마이크로폴드 에피데리얼 셀 여기 있죠. 마이크로폴드 에피데리얼 셀을 통한 항원의 유입과 면역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자, 지금까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알아보았던 면역기관, 피부, 점막 면역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면역세포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충 그래서 여기 1장이니까 면역개관이니까 대충 넘어가시고 다시 뒤에서 B셀, T셀의 발달 과정 그리고 안티전 프로제니팅 셀, 항원 제시세포 등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간단히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 이외의 무척 추동물, 식물, 박테리아 등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박테리아, 식물, 무척 추동물의 면역계. 면역학 책에서 이걸 다루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퍼 캐스9도 아주 고유한 박테리아의 면역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었어요. 박테리아의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도 박테리아의 면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자르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영화 메멘토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기억상실증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꼭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복수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자기 몸에 문신했다가도 또 이건 왜 문신한 거지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디다 문신했더라 또 잊어버릴 거고 어쨌든 그 자기가 기억해야 할 정보를 자기가 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하드 카피를 만들어서 자기 살에다 문신으로 타투로 새겨놓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박테리아가 여기 태투라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문신은 아니고 외부에서 침입했던 바이러스의 DNA를 자신의 유전체 안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죠. 자, 박테리오페이지 뒤에 페이지가 붙으면 뭐를 먹는다는 뜻이죠. 파고사이토시스, 파고. 자, 파고솜, 파고사이트 이렇게 박테리아를 뜯어먹고 사는, 박테리아를 등쳐먹고 사는 그러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름이 박테리오페이지. 그래서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페이지가 박테리아 세포, 이 커다란 게 박테리아 세포죠. 박테리아 세포 안에 자신의 DNA를 주입한다. 마치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힘주는 것처럼 끙 하면 이제 바이러스의 DNA가 안으로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죠. 캐스1, 캐스2 이런 효소들이 잘라요. 바이러스 DNA 이쪽 저쪽을 잘라내서 박테리아 페이지의 DNA를 박테리아의 효소 캐스1과 캐스2가 잘라서 박테리아의 DNA에 삽입한다. 박테리아, 프로캐리어 박테리아들은 저렇게 커다란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죠. 물론 원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베베 꼬인, 마치 우리가 뭐 실로 밴드를 만들면 막 비비면은 그게 이렇게 막 뭉쳐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박테리아의 세포 안에서 뭉쳐져 있어요. 박테리아 DNA. 거기에다가 크리스퍼가 어떤 약자냐면은 클러스터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죠. regularly 흩어져 있는데 규칙적으로 흩어져 있다. interspaced 흩어져 있는데 중간에 다른 놈들이 끼어져 있다. short 끼어져 있는 단위의 길이가 길진 않다. short palindromic repeats. palindromic은 뭐예요? 우리 회문이라고 그러죠. 회문. 소주 만병만 주소 다시 합시다. 또 뭐 있어? 기러기 또 뭐 있냐? 어쨌든 그런 것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도 똑같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도 같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도 같은 문장을 우리 팔린드롬이라고 하죠. 팔린드로믹 리피트 그러면 이 서열들이 5'에서 읽어도 3'에서 읽어도 역시 같이 읽히는 그런 서열이라는 거죠. 사실 뭐 많은 프로테인과 단백질과 결합하는 DNA의 서열이 그런 팔린드로믹 회문 서열을 가지고 있죠. 왜? 특히 어떤 것들, 제한 효소 같은 것들, 그 팔린드로믹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서 읽어도 같고 저쪽에서 읽어도 같고. 왜? 둥둥 떠다닐 때 DNA가 세포 안에서 DNA가 거기에 결합하는 프로테인과 만나야 되는데 뭐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인 DNA나 프로테인 같은 것들은 뭐 동서남북도 없고 상하 좌우도 없고 그렇죠? 둥둥 떠다니나 만나는 건데 그런 프로테인이 결합해야 할 서열이 이쪽에서 봐도 똑같이 읽히고 저쪽에서 봐도 똑같이 읽힌다면은 결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단백질과 결합해야 하거나 그런 DNA 서열은 회문 서열, 이 두 가닥이 이쪽에서 읽어도 같고 저쪽에서 읽어도 같은 그러한 팔린드로믹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서열이 많아요. 크리스퍼의 서열도 역시 팔린드로믹 리피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DNA를 잘라서 박테리아 DNA 안에 넣는 거죠. 자, 크리스퍼 캐스9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파란 게 캐스9이죠. 그리고 이 노란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DNA, 이 보라색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외부에서 들어온 DNA에 대한 정보, 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정보와 이렇게 매칭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라색 DNA와 매칭하는 DNA를 찾아내면 캐스9이 가서 잘라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DNA를 없애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이게 스페이서의 형태로 크리스퍼 부위에 삽입된 박테리아 페이지의 바이러스는 DNA는 바이러스를 기억하기 위한 정보가 된다. 리피트 시퀀스가 여기 있고 여기다가 요 박테리아 페이지의 DNA를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각각 다른 색깔로 했죠.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전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피트 시퀀스는 회색으로 표현했고 여기 스페이서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같은 서열이니까 원래 있던 리피드 시퀀스 서열이니까 스페이서라고 부르죠. 스페이서들이 포함된 프리 CrRNA와 trAcrRNA가 전사되고 trAcrRNA 유전자는 원래 이 박테리아의 지놈에 가지고 있어요. 이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 그래서 프리 CrRNA는 이 파란 부분은 박테리아 페이지가 가지고 있던 외부에서 침입한 유전자. 그리고 여기 회색 부분은 원래 요 크리스퍼 부위에 가지고 있던 박테리아가 직접 가지고 있던 유전자 서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되면은 프리 CrRNA는 박테리아 페이지의 DNA와 자신의 DNA 이렇게 퐁당퐁당 건너가면서 파란 부분은 박테리아 페이지의 DNA, 회색 부분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DNA 이런 식으로 커다란 전사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회색 부분 원래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던 부분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스페이서들이 포함된 프리-CrRNA와 trAcrRNA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전사되고 그리고 trAcrRNA는 여기 이 부분이 이 프리-CrRNA의 이 회색 부분 원래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던 DNA 부분과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어요. trAcrRNA는 프리-CrRNA의 리피드 시퀀스 부분과 결합하죠. 결합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프리-CRRNA와 tRA-CRRNA가 결합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각각을 자르겠죠. 잘라요. RNase 3라는 효소가 잘라요. tRA-CRRNA와 여기 땡땡은 결합했다는 뜻. 프리-CRRNA는 RNase 3에 의해서 편집되어서 자 gRNA, 가이드 RNA 어디까지? 가이드 RNA Cas9으로 하여금 어느 곳을 잘라야 할지 정보를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RNA이다. 그래서 가이드 RNA, gRNA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gRNA가 이제 세포 안에서 만들어졌죠. 이 박테리아 세포예요. gRNA는 Cas9과 복합체를 만들어요. Cas9 유전자에서는 Cas9 mRNA가 만들어지고 Cas9이라는 단백질이죠. 효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DNA 양쪽을 동시에 자르기 때문에 제가 집게발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자, 그래서 RNA와 단백질이 합쳐진 라이보뉴클레오프로테인 컴플렉스, 라이보 RNA와 단백질이 합쳐진 그런 컴플렉스, Cas9과 gRNA가 합쳐진 저러한 복합체가 만들어졌어요. gRNA의 스페이서에 해당하는 부분 CRRNA와 결합하는 여기 결합하는 외부에서 침입한 DNA 염기 서열을 찾아가자. 자, 그래서 다시 박테리오페이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DNA를 이렇게 안으로 삽입하면은 다시 침입한 박테리오페이지의 DNA와 gRNA 여기죠. gRNA와 염기 결합을 하게 되면 아 이건 뭐냐? 원래 한번 들어왔던 놈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문신을 한 걸 보고 내가 이런 걸 기억해야 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몸 안에 저 gRNA 형태로 한번 들어왔던 박테리오페이지의 DNA 정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외부에서 들어온 DNA와 매칭하게 되면 아 이놈은 한번 들어왔던 놈이구나 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Cas9이 침입한 DNA 양쪽 가닥을 잘라서 분해한다. 이런 한번 우리 동료 박테리오페이지가 침입했던 자기 선배가 침입했던 박테리아에는 크리스퍼-Cas9 시스템 때문에 절대 다시 침입 못 절대는 아니겠죠, 그죠? 또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같이 진화하면서 박테리아는 또 박테리아대로 박테리오페이지에게 맞설 방법을 또 진화시켰겠고 또 바이러스는 또 바이러스대로 또 그걸 회피할 방법을 또 자기가 진화를 통해서 만들었겠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식물도 어떨까요? 식물도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식물도 역시 외부에 이런 뭐 균류, 이거 진딧물 그린 것 같은데 그리고 박테리아, 심지어는 선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겠죠. 식물도 선충, 병원성 박테리아, 진딧물, 펑거스 등의 공격을 받는다. 식물은 동물처럼 체내를 돌아다니는 면역세포. 식물은 뭐 B셀, T셀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없어요. 적응 면역은 없으나 B셀, T셀 이런 것들은 원래 타고 나는 선천성 내재 면역뿐만 아니라 B셀, T셀은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항원에 대한 면역을 기능을 주죠. 그걸 갖다 우리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데 식물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식물이 태어난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식물이 발화해가지고 성체로 들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면역 시스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레파토르 외부에서 이 적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재 면역은 갖추고 있다. 자, 적응 면역과 내재 면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daptive immunity와 Innate immunity 몇 번 얘기했어요. 나중에 포유동물의 면역을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내재 면역은 병원체에 노출되기 전에 이미 디폴트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면역 시스템이고 적응 면역은 항체 생성처럼 외부에서 새로 들어와서 그 개체가 추가로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러한 면역 시스템이다. 그래서 immunological memory 면역 기억을 획득할 수 있는 면역을 우리가 적응 면역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퍼-Cas9도 적응 면역인가요?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식물을 잠깐 둘러보면요. 식물 R 레지스턴스죠. R 유전자. 그래서 식물의 면역에 담당하는 유전자들 이름을 퉁쳐서 R 유전자라고 해요. R 유전자의 산물이 식물 질병 저항 단백질로 작용한다. 여러 가지 R 유전자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mRNA를 거쳐 가지고 단백질로 만들어지겠죠.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들이 주로 세포막 근처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 CFX, XA21, RPW8, MBLRR 이런 것들이 다 식물의 R 유전자의 산물이에요. 여기 LRR이라고 Leucine Rich Repeat
류신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존재해요. 파랗게 칠한 부분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 R 유전자 산물은 5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5개죠. CFX와 XA21은 막 관통 단백질 막을 한번 완전히 통과하고 있어요. 세포 외부에 LRR, 류신 리치 리피트를 가지고 있고 N 메리스톨레이션으로 세포막에 붙어 있는다. 얘는 일종의 페리페럴 프로테인이죠. 세포막 주변에 존재하면서 마치 우리가 만원 전철에 몸은 주변의 사람들이 꽉 눌러 거기 맡기고 흘려가지 않기 위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손을 뻗어서 간신히 여기 위에 손잡이 하나 잡고 있는 거, 그게 이 상황이랑 비슷해요. 여기 손을 뻗어가지고 여기 자기 표면에 공유결합으로 지질 분자 하나를 딱 붙여가지고 지질 분자를 인지질 이중층에 삽입시켜가지고 그 힘으로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N 메리스톨레이션, 요 단백질의 N 질소 레지듀에 미리스틱 애시드라는 패티 애시드가 붙어 있는 거죠. 세포막에 붙어 있는 RPW8은 XA21과 마찬가지로 세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제 분자세포 생물학 책을 보신 분들은, 제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제가 단백질을 그릴 때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애들을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려요. 손으로 가서 포스피트 갖다 붙이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있고 얘도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있다. 가장 멤버가 많은 그룹인 NB 뉴 밸런스가 아니고 뉴클리오타이드 바인딩 사이트 LRR CC 도메인을 가진 그룹과 TIR 도메인을 가진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연구가 많이 된 R 유전자 산물이다. 이 보시면 뭐 MBLRR 뭐 이런 게 있다. 뭐 우리도 막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뭐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유전자 산물인데 여러 가지 아직도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아, 내가 다시 등장했다. 카툰 칼리지 세포 생물학에 나오는 세포 사멸 에이포토시스의 어댑터 프로테인인 APF1이라는 거 기억나죠? 식물에 가지고 있는 이 NBLR이 바로 이 APF1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밖으로 나오면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유도되는 에이포토시스가 유도되는 과정이죠. 이때 프로캐스페이즈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사이토크롬 C와 프로캐스페이즈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단백질이 APF1이라는 어댑터 프로테인이에요. 세포 안에 있는 많은 프로테인들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한다기보다는 마치 중매장이처럼, 그렇죠? 한 친구와 한 친구, 한 단백질과 한 단백질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뭐 흔히 그런 단백질들을 스캐폴드 프로테인 혹은 뭐 어댑터 프로테인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APF1이 어댑터 프로테인으로 다른 단백질을 끌어들여서 에이포토족을 만들어서 세포 사멸을 이끄는 것처럼, 식물의 MBLRR도 어댑터 프로테인으로 작용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물리치기 위한 신호전달 복합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신호전달 복합체,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지만, 저 MBLR이 여러 가지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들을 많이 근처로 불러와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침입한 적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 세포의 반응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LRR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R 단백질, 여기 보시면 이러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포유류 TLR, 그리고 초파리처럼 그렸죠. 초파리의 톨-like 리셉터, 이것도 역시 식물과 같은 LRR, 류신 리치 리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뿐만 아니라 초파리, 심지어는 포유동물도 가지고 있다. 아주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유도 면역이 아니에요. 적응 면역이 아니에요. 내재 면역을 담당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뭐 기본 급여, 기본 연구비 또 뭐 있냐 그런 거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생명체로 태어났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적과 싸우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본 면역은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게 바로 내재 면역이죠. 기본 면역이라고 얘기할 뻔했네. 자, 그런 걸 담당하는 것들은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식물 그리고 초파리뿐만 아니라 우리 포유동물도 가지고 있다. 초파리가에서 아주 유명하죠. 톨-like 리셉터. 무척추 동물에도 내재 면역계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가 존재한다. 앞에서 식물에도 내재 면역을 담당하는 R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배웠었지.
실험 동물인 나초파리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앞 페이지에서 만난 R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톨 수용체가 나초파리 세포의 존재에서 내재 면역 반응을 담당한다. 따는 초파리의 발생 과정에도 관여하고 초파리의 내재 면역에도 관여한다. 내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밑에서 한번 살펴봐. 유신 리치 리피트가 있죠. 그리고 TIR 도메인이 있고, 자, 초파리도 끊임없이 외부에 초파리, 우리가 흔히 초파리는 약간 새콤한 과일 같은데 모여들어서 얘네들은 약간 깨끗한 것 같지만 뭐에 비해서 똥파리나 슈파리 그런 거에 비해서 똥파리는 주로 똥에 모여들고 슈파리는 그야말로 시체에 모여드는 게 슈파리라고 하죠. 걔네보다 깨끗할 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얘도 전혀 안 그래요. 그죠? 얘도 굉장히 주변에 많은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램 음성 박테리아, 곰팡이, 균류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요. 균류나 박테리아의 펄스폰 GNBP1이 SP를 활성화시킨다. SP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얘가 활성화돼 가지고 프로스패칠 여기 A 위에 umlaut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패칠이 여기에 잘려 가지고 스패칠이 되면은 얘가 어떻게 결합해요? 톨 리셉터. 초파리 세포막에 있는 톨 리셉터에 딱 결합하게 돼요. 그럼 여기 TIR 여기 역시 모든 신호 전달이 다 같죠. 신호 전달 리셉터가 두 개가 모이게 되면 그 밑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분자들이 포스포릴레이션 같은 것도 동원할 수도 있고, 이 도메인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신호가 되어가지고 다른 단백질들이 거기 모이게 되죠. TIR, DMYD88 일양체가 된 톨의 톨 도메인에 데스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들이 모이고, 펠레가 캡터스를 인산한다. 손이 있으면 우리 카이네이즈라고 했어요. 캡터스 이름 자체가 선인장이기 때문에 제가 선인장으로 그렸어요. 얘를 인산화한다. 인산화되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관련된 일을 하겠죠. 자, 인산화가 된 캡터스는 분해되고 도살과 DIF에는 캡터스 자체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아니라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핵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이니비터죠. 얘가 펠레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얘가 분해가 되고, 그러면 돌살과 DIF 이런 이름들이 다 재밌는 것들은 다 초파리의 피노타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돌살과 DIF가 핵 안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해서, 돌살과 DIF는 우리 잘 아시는 포유동물의 NF-kappaB와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핵 안에서 항미생물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세포 외로 분비한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이제 어디로 가요? 드로소마이신 단백질 이렇게 그렸는데 재밌으라고 항미생물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세포 외부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러한 외부의 침입자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적응 면역이 없는 무척추 동물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나초파리는 톨 수용체가 적어도 8종류나 있는데 너 예쁜 꼬마 선충 잘 알죠? C. 엘레강스는 톨 수용체도 없고 톨-라이크 리셉터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병원체 방어에는 사용 안 되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봐요. 너는 어떻게 도대체 병원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 웬 오지랖이냐? 너나 잘하지. 나는 척추동물의 P38 맵카네이즈, TGF-베타와 같은 유사한 신호전달 경로 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기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강스가 제일 먼저 밝혀졌죠. 그 RNA I를 이용해서 병원체로부터 이 소중한 몸을 방어한다. 실제로 이제 RNA I가 굉장히 유효한 메커니즘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산호나 말미잘 같은 나이드리안 그쵸? 자포동물이라고 하죠. 톨-라이크 리셉터와 같은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 패턴 레코그니션 분자의 어떠한 특정 패턴을 입체적인 모양을 갖다가 인식한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별도의 챕터에서 다시 공부를 할게요. 패턴 리코그니션 리셉터 신호전달, 항미생물 펩타이드, 식세포, 파고사이틱 셀들을 이용해서 외부의 병원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 산호, 말미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메페류, 조개 껍질이 2개 있는 바지락, 홍합, 가리비 이런 것들, 그렇죠? 비슷한 내재 면역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물속의 온갖 세균들을 빨아먹으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RNA-I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약간 더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할게요.